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지 단 하루 만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 S&P 500 지수는 0.7%, 나스닥 지수는 1%대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5% 이상 내리면서 주당 $100 선이 붕괴됐고 브로드컴과 암홀딩스 역시 5% 이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WTI는 전일 대비 2.7%가량 급등한 75.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전거래일 대비 0.23%가량 오르게 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EC 측 주장의 6%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리플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리플의 가격은 26%가량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일제히 다시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가 그러하듯 어제 개장 직후의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먼저 엔케리 트레이드의 진원주죠.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장 초반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의 변곡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됐던 이 미 10년물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는 곧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었지만 이 시장이 사소한 이슈에도 크게 흔들릴 만큼 많이 취약해져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반도체주의 약세가 다시금 두드러진 가운데 간밤 엔비디아는 5% 이상, 그리고 테슬라는 4% 이상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락장 이후로 어제까지 연이틀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 오늘은 단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8%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2,520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세에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 5거래일 연속 매물 출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 출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79%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73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틀 천하로 이 반등 시장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크게 다시 한번 흔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역시나 테마 장세가 빛을 발휘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테마주입니다.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 진단키트 판매량이 폭등함에 따라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또 8월 3일까지 코로나19의 자가 진단키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무려 62%가량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레피젠사의 코로나 진단키트 한 박스의 가격은 3개월 전만 해도 1,300원대였지만요. 현재는 7,400원대로 약 6배가량 폭등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꿋꿋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가 진단 키트주들. 과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는데 어제 아침에서도 제가
아침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고요. 미국 시장을 어제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조정받을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이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바닥을 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아직 바닥 친 게 아니고 가바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바닥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바닥을 치려면 미국에서 지금 흔드는 이슈들이 없어지든지 차트가 강하면 사라집니다. 차트가 미국 시장이 뭐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한다. 그러면 악재들은 다 사라져요. 나와도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17,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렇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뒤면 또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고요. 자 17,000.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진짜로 하루 이틀 올라가니까 바로 흔들리죠. 자, 근데 흔들렸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흔들린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저점, 그다음에 이틀 전에 찍었던 이 저점, 이 두 가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건데 아직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엔비디아. 뭐 근데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그러니까 인텔 차트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나 AMD나 그다음에 퀄컴이나 ARM, 엔비디아 차트들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렇게 크게 더 난리 칠 정도의 뭐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시장도 걔네들이 바닥을 쳐야 올라오겠죠. 왜냐면은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야 나스닥 차트도 기술주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바닥을 쳐야 되고 그래서 그 바닥을 찾는 과정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래서 17,000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다시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도 미국 장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안 따라가고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이렇게 반등 주고 여기를 넘어가질 못하고 왜 못 넘어간다? 미국이 안 넘어갔는데 미국 시장이 안 넘어갔는데 그렇죠? 형님이 안 따라갔는데 아우가 따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니까 미국 장 빠진 것보다는 좀 덜 빠지네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일본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미국 장이 17,000을 돌파를 하고 18,000으로 가고 그랬으면은 우리나라도 2,700을 돌파해서 2,750으로 가고 그럴 텐데 미국이 17,000을 돌파를 못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박스권 왔다 갔다 테마주 장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어제까지 막 올라갈 때에서 뭐 설마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좀 더 한 일주일만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원래 이래요. 원래 하루 이틀 올라간 다음에 또 하루 이틀 흔들고 또 하루 이틀 또 올라가고 또 하루 이틀 흔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8년, 17년, 16년 우리나라 그때 당시 흐름처럼 2018년이 아니네요. 2010 뭐 이때도 저때도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2011년도가 왔네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 그때 당시 이제 여기 금융위기 막 얘기 나올 때에서 급락하고 반등 주고 또 급락하고 반등 주고 뭐 그때는 엄청 심했죠.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망한다는 이슈처럼 들렸으니까 갚을 수 없는 세계적인 엄청난 부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당시 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망했다. 경기 침체로 빠진다. 뭐 그러면서 이제 흔들어냈었던 그때 당시 그래서 뭐 그리스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하고 영국도 망하고 그때 당시 뭐 브렉시트 하면서 이슈도 많이 많이 나오면서 흔들었었던 그때 당시 시장인데 그 과거 다 이랬어요. 흔들고 반등 줬다가 흔들고 반등 줬다가 왔다 갔다 했듯이 지금도 계속 그런 흐름들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과거에서도 그런 흐름들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그러다가 몇 번 이제 다지니까 이제 사람이 거기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 미국에서 돈 풀겠다. 아니면 뭐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밀어버리겠다 위쪽으로 좋게 위로 경기를 뭐 부흥시키겠다, 뭐 부양시키겠다. 뭐 중국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조금 경제 안 좋다 싶으면은
오히려 중국은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주식을 매도 못하게 묶어버리죠. 매도 버튼을 없애버리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강력한 정책들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미국에서 확인이 돼야 우리나라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왔다 갔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아침에서는 마이너스 1%대였는데 지금 0.5%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원래 이러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고 하루 이틀 빠지고 하루 이틀 올라가고 하루 이틀 빠지고 이게 이틀마다 그럴 건지 일주일 올라가고 일주일 떨어질 건지 5일 올라가고 5일 떨어질 건지 그때마다 좀 다른데 이번에는 좀 짧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17,000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럼 17,000 돌파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돌파했으면 이제 내려오는 게 작고 다시 여기를 돌파를 또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 해주면서 결국 18,000을 안착을 또 해줘야 또 역사적인 또 신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뭐 좋은 얘기 나오면서 그렇게 올라가줘야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질 거고 지금처럼 움직일 때에서는 그냥 단타, 테마 장세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움직이는 쪽들은 다 제약 바이오주들입니다. 어제는 뭐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였고 뭐 그저께도 그러니까 오늘은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가고 그런데 뭐 수젠텍이라든지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WHO에서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경고, 뭐 확산 조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포하고 뭐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며칠 전부터.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랑 엠폭스 관련주랑 그러니까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다 보면 걔네들이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약국에서는 코로나 약 중에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다 동이 났다라는 기사가 오늘 또 나왔고 지금 확산 조짐 뭐 5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또 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들은 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슈에 또 그렇죠 움직이기가 또 좋죠.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미국장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 테마가 저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중이에요. 진단키트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이쪽으로 그러다가 또 시장이 또 미국장이 또 반등 주면 또 딴 쪽으로 다시 확산을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또 돌면서 또 테마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일단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그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트라우마가 이틀 만에 또 흔들리니까 또 그럴까 봐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근데 요게 이런 식으로 또 흔들렸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올라갔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적응을 해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서 이제 조금 마음에 좀 안정이 좀 찾아올 텐데 일단 미국에서 그런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먼저인데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테마주 장세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오늘은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플러스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 바이오주는 굳건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진단 키트주와 더불어서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 테마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테마주 중심으로 단타 매매 전략 접근 세워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오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진단 키트주, 그중에서 과연 누굴 만나볼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이오니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볼게요. 바이오니아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이 시장의 흐름과는 굉장히 역행하는 모습,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 크게 튀어오르면서 36,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 바이오니아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오늘 이 친구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바이오니아 차트가 참 좋기는 해요. 제가 어제 이제 아침 방송에서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크게 갔고 오늘도 크게 갑니다. 비슷한 모양인데 근데 이왕이면 좀 싸게 조정을 받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에 있긴 하지만 이제 전고점에 부딪히는 자리라서 곧 돌파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조정받으면 좀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바이오니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장 이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 이상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7월 31일 삼성전자 81,3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5.9% 거의 6%에 달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8월 1일 서전 기전 5,800원 말씀해 주셨는데 0.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일 삼성전자 87,000원 선 짚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5일 삼성전자 75,7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바로 연이틀 저희 현재 8월 6일 SK하이닉스 16만 4천원 매수가 만나봤는데요. 벌써 단 2거래일 만에 4.2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바로 어제 만나봤던 대봉 LS 14,340원에 만나봤는데 3.91%의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기록하면서 연 이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75.81% 기록하고 있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어제장의 주인공인 대봉 LS, 오늘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지 구상해볼 거고요. 또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이 바이오니아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드렸던 대봉 LS 이게 이제 원료의약품으로도 들어가지만 그 위고비 관련주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로도 들어가는데 또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에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제 낙폭까지 종목들이 다들 올라오면서 특히 제약주의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어제 제약주들이 대봉 LS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들이 어제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사자마자 바로 3.9%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다시 또 흔들리는데 아직 저점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샥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그럼 이때 또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대형주들이 강해요. 녹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오늘은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갔지만 어제는 셀트리온이 강했고 이렇게 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대장주들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 코로나 이슈.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반사이익에 대한 뭐 호재로서 움직이든
그럴 수 있어요. 대선 관련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대선 이후에서의 그런 호재로 움직이든 아니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제약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뭔가 이슈가 분명히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처럼 저런 코로나 확산, 새로운 이제 변이 이런 걸로 움직일 건지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에 가공돼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런 이슈에도 움직이고 저런 이슈에도 움직이고 그런 거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과거에서는 그래서 암 치료제, 뭐 신약, 뭐 에이즈 치료제 뭐 그런 뭐 이유 아닌 이유로 다 붙여가고 다 급등을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는 이유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고비도 우리나라 뭐 10월 달인가에 뭐 상륙한다는 뭐 얘기가 뭐 기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슈가 올해 안에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하는 이슈들이 오래 있을 거라 그러죠. 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이슈에 맞춰서 이 대봉 LS가 위고비 무슨 그 재료에 뭐 포함이 되는 그런 물질을 또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못 팔았으면 또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위고비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슈가 끝난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오늘은 비만 치료제 이슈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 어디로? 팍스로비드가 지금 동이 났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대구가 지금 어디가 많이 걸렸고 뭐 파리 월드 올림픽에서도 지금 어제 뭐 선수가 뭐 40명이 그러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 내지는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 얘기 나오는데 약은 없고 이러니까 이슈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싹 다 움직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급등병중 종목으로 또 이제 봐야 될 게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얘기를 드릴 텐데 저는 시장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그거 어차피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쪽의 마음에서는 하이닉스가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건 불가능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안 되고 대충대충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할까? 그럼 다들 이거 선택하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음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래야 최근에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는 못 갑니다. 어디가 가야 돼요? 나스닥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나스닥이 그렇게 가려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코로나가 터질 때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끊임없이 찍어다가 풀어버리겠다.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돈을 줬어요, 그냥 돈을 줬습니다. 장사 못하니까 집안에서 쉬면서 생활비를 줬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국난을 극복을 했었던 미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슈퍼 부양책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2020년도에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미국장이 폭등하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상식적으로 미국장이 여기서 여기 2만을 여기 18,600을 돌파해서 2만 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폭등, 하이닉스도 폭등 가능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뭐 하겠다고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예를 들어 여기서 왔다 갔다. 그 생각이 아니고 돌파할 생각이었으면 어젯밤에 17,000 돌파하고도 남았죠. 그리고 오늘 밤이면 18,000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면서 이 전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깨지면 한 번 더 빠졌다가 더 고생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일단 박스권에서 잘 버텨주기만 해도 테마주 흐름들은 좋거든요. 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깨졌다가 움직이게 되면 테마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설마 또 뭐 코스닥도 13% 빼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게 쾅 하고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또 충격이 또 크게 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양봉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스닥 선물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에 임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거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
움직이듯이 똑같이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 얘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상태 이게 정상인 겁니다. 뭐 어제 그저께 뭐 HBM 그렇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어제 4%씩 올라갔잖아요. 3% 4%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하이닉스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 이날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죠. 사자마자 이게 16만 4천 원에 샀으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떨어진 게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 올라오면서 플러스 4.3%로 수익이 났죠. 근데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계속 박스권으로 가다가 그러다 나중에 돌아갑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밑에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발판을 좀 만드는 그런 바닥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올라왔을 때 혹시나 팔았거나 안 팔았거나 길게 볼 때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지를 않고 미국도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확률 뭐 60%, 뭐 연착륙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가 뒤에 나와 있었냐면은 그래도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것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은 괜찮을 것 같다, 낙관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은 버틸만 하고 그걸 또 국난 극복을 또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온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거 뭐 몇 번 두들겨 맞아봤자 어차피 또 걔네들은 국난 극복을 또 하고 또 다시 시장을 또 크게 또 뛰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처럼 박살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또 올리면 되고 코로나처럼 또 박살나도 또 미국은 또 신고점을 또 올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때에서 떨어질 때에서 이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쨌든 흔들려도 어차피 길게 볼 때에서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실적이 3분기 좋고 4분기 좋고 내년에도 좋고 이거 제가 저 혼자만 우기는 거 아닙니다.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GDDR7에 대해서 기사가 또 나온 게 있는데 이게 HBM보다 더 빠르답니다. 근데 이걸 또 인공지능 또 반도체에 또 이게 또 쓰이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견고하죠. 더 좋아질 거고요. 역대 사상 최대치의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계속 달성이 될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저만의 우기는 상황이 아니고 증권가나 모든 보고서들이 그렇게 딱 가리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완판되고 있고 계속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길게 볼 때는 저는 좋게 보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아직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거를 가져갈 건지 매매할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 자,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게 장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한 장이면 사실 쫓아가도 전고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박스권 장에서는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저항대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랩지노믹스처럼 내일 돌파할 수도 있고 지금 시젠도 저러다가 돌파가 돼버렸죠. 바닥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제약바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좀 싸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샀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두 개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슈적으로는 지금 적당한 것 같고 차트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좀 싸게 공략하세요. 한 34,000원, 34,000원으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 그 가격도 좀 애매합니다. 딱 중간이거든요. 박스권에 저점 제일 좋은 가격 사실 3만 원대인데 이게 내려와야 말이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 하도 강해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한 딱 중간 자리인 34,000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격 내려오면 사보고 안 내려오면 딴 거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의 또 흔들림 이후에서의 또 움직일 때에서 좀 종목들을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흔들릴 때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바이오니아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바이오니아 매수가는 34,000원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젠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39,530원 다소 높으시고요. 15%의 보유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역시나 이 진단키트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16.5%가량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27,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보유하신 지도 오래됐고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보니까 지금 유럽 선물은 다 플러스네요. 나스닥도 좀 전에 플러스로 잠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무슨 뭐 이전처럼 뭐 엄청나게 폭락하는 뭐 경기 침체니 뭐 서브프라임이니 뭐 9.11 테러니 뭐 그런 식으로 박살날 생각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오늘 밤에 어제 1% 빠지는 게 아니고 어제 5% 정도 빠지고 오늘도 뭐 5% 빠지고 뭐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쉽게 안 빼죠. 어쨌든 유럽 선물이 다 플러스 권역에 있으니까 하루 이틀 뒤에 또 시장은 또 올라가겠네요. 자, 그래요. 자, 일단 시젠. 자, 39,000원대에 사셨으면은 뭐 물타기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자, 16만 원서부터 빠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 뭐 시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 부러움의 대상의 종목이었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20배 올라갔네요. 20배 올라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떨어지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는 시젠이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니까 떨어지니까 많이들 그걸 삽니다. 막 사는데 저는 이때 당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차라리 다른 진단키트를 공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에서 공략을 하고 마스크 관련주도 그때 당시 막 움직이고 그랬을 때. 근데 얘는 거기서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때쯤 아마 이때쯤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줄줄줄줄 흘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도 제약주가 4년에 한 번씩 움직여요. 좀 보면은 이때 2020년도 이후에서 지금 떨어진 것도 보면 딱 1년, 2년, 3년, 4년이죠.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얘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죠. 올라갈 때가 됐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면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금은 어차피 물린 거니까 지금 수익도 아니고 물려 있는 거라면 여태까지 고생했고 가져가야죠 이제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샀죠.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다 손절했어요. 저쪽에서. 하도 안 움직여갖고 2022년도에 다 던졌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왜 던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게 다 풀렸잖아요. 그 집합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여서 뭐 몇 명 이상 모이상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스크 항상 써야 되고 뭐 돌아다니면 뭐 모이면 하여튼가 뭐 2명인가 3명인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제가 돼버렸죠. 그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쪽 관련주 끝났구나. 진단키트는 끝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올라가지도 않고 맨날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 공포감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봐봐요. 개인들 물량이 여기서 쿵 떨어지고 잠깐 반등 주는 것 같아서 올라가서 따라 들어갔더니 안 움직이니까 더 떨어지니까 더 갖다 던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해제, 그렇죠? 다 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마스크 쓰는 분들은 그냥 쓰는 거지만 뭐 안 써도 누가 뭐라 하는 분들 없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 던져버린 건데 또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무슨 또 그렇죠? 무슨 호흡기 질환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약주들이 강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단키트를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건데 뭐 이유는 그렇게 제가 뭐 딱히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험하고 뭐 그런 이슈는 아닌데 그냥 움직일 때가 되니까 거래도 실리고 오랜만에 또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잘 참았다.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지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2년 빠졌죠. 똑같아요. 얘도 2년 떨어질 때에서 다 던지고 싶죠. 그리고 다 던지게 되면 4년 정도 지나면 걔들 다 던집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물량들 다 가져가. 이거 봐봐요. 다 가져갔죠. 작년에서 다 모아갔네. 2023년도에서. 작년에서 기관들이 싹 다 모아가니까 이제는 4만 원 회복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돌려 길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잘 참았다. 이제 4만 원 갈 것 같습니다. 수익 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제약주의 흐름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또 끌고 있는 종목이죠. 카페24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가 32,5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6.75%가량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34,000원 수익 구간이시네요. 현재 이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쇼핑 성과가 기대된다는 이런 증권사 분석에 따라서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 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자,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 지금 돌파가 되고 미국 시장이 17,000 돌파되고 18,000 돌파되고 돈들이 들어가고 미국 시장 좋아 죽겠고 엔비디아 맨날 급등 나오고 AMD 급등 나오고 이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기다리면서 종목들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얘 혼자 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에도 많이 빠졌지만 아주 많이 들어줬으면 이 저항대 부딪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금 비중 30%면 절반 정도는 지금 정도에서 파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흐름이 딱 맞는 겁니다. 절반 정도 팔았다가 또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절반을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절반을 팔고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17,000을 돌파하고 18,000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이 돌파해서 코스피가 2,700을 다시 회복을 하고 2,800쪽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목표치를 4만 원, 42,000원 다시 늘려보면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 있다. 그럼 계속 매매만 하는 거예요. 저점이 깨지면 그 밑에서 또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계속 박스권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지금은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하시고 다시 내려올 때 샀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로 보시게 되면 좀 늦어요. 여보세요? 네, 자, 전화로 네. 전화 통화하시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MS. 상한가 갔는데.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가지고 있어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원에 15%. 4,800원에 15% 오늘 아침에 사셨어요? 아니에요. 이전에 좀 됐어요. 좀 되신 것 같네요. 네. 자, 녹십자에서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좀 제약주들 움직임이 요즘에 움직인 것들 보면은 올해 초 작년 비만 치료제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그때는 일부 제약주들만 그냥 깔짝깔짝거리는 그런 약간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몇몇 테마주만 강했는데 지금은 이전에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원숭이 두창 이슈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WHO에서 확산 조직 원숭이 두창 이거 이번에 처음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에서는 꼼짝도 안 해서 종목들이. 근데 이상하게 종목들이 막 움직이죠, 지금. 네. 셀트리온도 최근에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작년에서 매집을 해서 뭔가 지금 꿍꿍이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상한가 갔으니까 많이 지금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가져가세요.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있어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제약주가 4년에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데 올 겨울 되면 4년 차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제약주들이 또 인공지능이 또 그 발달이 또 특이점이 오는 시대가 2025년도라 그러는데 예. 그게 반도체의 비약적인 성능의 발전도 있지만 이 제약 섹터 내에서도 막 그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신기한 뭐 치료제라든지 불치병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성능으로 막 개발이 되고 뭐 하는 게 또 내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약주도의 흐름들은 뭐 이래저래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 그 미래가. 예. 근데 지금 이거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움직이. 그렇죠?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바닥에서. 그러면 흔들려봤자 어차피 여태까지 흔들리는 거 다 잘 참았잖아요. 예. 잘 참았다면 녹십자 MS가 없어질 기업도 아니고 어차피 녹십자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녹십자도 지금 이게 강하고. 작년에 산 거거든 사기는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작년이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예. 예. 그 정도 고생을 하고 지금 제약주들이 그래서 빠진 지가 작년부터 빠진 게 아니고 한 2, 3년 됐어요. 떨어진 지가. 예. 근데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지금 녹십자도 그렇고 이 올라가는 각도라든지 바닥을 치는 이 흐름들과 그다음에 기관들이 막 사고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작년부터 잡혔는데 그러면은 녹십자 MS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흔들리더라도 그냥 냅두는 게 그러면 이것도 녹십자도 더 가야 되지만 이것도 못해도 7,000원, 8,000원 보이고 이전처럼 제약주들의 초강세가 찾아오게 되면 제약주들이 막 10배도 가거든요. 10배도 가고 그래요. 제약주가 4년에 한 번씩 한 번 움직이면 예전에 한미약품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고 한 번씩 10배씩 움직이니까 그 10배 움직이는 흐름에서 얘가 10배 갈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뭐 몇 배는 갈 거 아니에요. 한 배든 두 배든 세 배든. 물론 그런 강한 제약의 흐름이 찾아오면. 근데 제약주의 흐름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서도 무슨 신약이 있다, 무슨 항암 치료제다, 그걸 움직였는데 앞으로의 제약의 흐름들이 뭐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필요 없는 이런 섹터가 아니고 인간 역사의 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치료제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엄청난 발전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찾아올 미래가 분명합니다. 이건 뭐 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고 뭐 유튜브로 보더라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치료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서도 뭐 항암 치료제 해갖고 막 급등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 뭐가 나오면은 이슈 몰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기대가 좀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래에 꼭 로봇 뭐 반도체 이것만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해도 7,000원 이상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전화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성에너지요. 대성에너지.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1,570원. 11,570원에 비중은요? 100%예요. 100%. 자, 이거 지금 사신 이유가 이제 유가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란 그 중동 전쟁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그냥 방송 보고 박소원 씨가 일단은 자 먼저 거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2일에서 13일 정도가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전쟁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럼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지금 부딪힌 자리죠. 11,500원은 그러니까 11,570원은 제가 볼 때 좀 무리예요. 이때 공략할 게 아니고 차라리 얘네들이 또 화해를 하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 9,000원 쪽으로 또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 또 다시 유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옆 동네 또 다른 나라가 또 싸울 수도 있고 화해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인간 역사는 전쟁했다가 화해했다가 왔다 갔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다시 이거를 현금화했다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밑에 사놓고 묻어두면은 이거 가끔 보면은 이거 한 3, 4개월 뒤에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9,000원에서 샀다가 한 3, 4개월 뒤에 묵혀놓으면은 또 다시 움직일 때 그때 팔고 하는 게 안전하지. 여기에서는 저는 그리고 전쟁 쉽게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12일, 13일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가격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별로다. 너무 무리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절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나와줬는데요. 매수가가 10만 1,800원 그리고 25%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반도체 약세에 4% 이상 흔들리게 되면서 10만 3,3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한미 반도체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근에 흔들릴 때 밑에서 좀 싸게 이제 공략한다고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래요.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쭉 빠진 게 한 48% 빠졌죠. 이쯤 빠졌으면 반등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반등을 얘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뭐라고 혼자 나옵니까? 뭐 다른 뭐 반도체주들 뭐 하이닉스는 뭐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습니까? 실적 되게 좋은데도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실적 무지하게 좋고 거기다가 퀄테스트 8단 성공했고 12단도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도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시장이 떨어집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그럼 나스닥 왜 떨어집니까?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지니까. 그럼 기술주 왜 떨어집니까? 미국에서 AI 거품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고 나스닥이 급등을 주고 그래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그래야 한미반도체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려면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일단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근데 흔들려도 지금 뭐 고점에서 50% 가까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은 날 수는 있다.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같이 물렸네요. 이번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물려 있으니까 가져갔다가 지금 얘의 강력한 저항대는 12만 5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2만 원 가더라도 20% 가까이 올라오는 거니까 뭐 나쁜 수익은 아니니까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 선물이 많이 줄었어요. 유럽 선물은 플러스고 막상 오늘 미국장이 열려봐야 아는데 이런 이제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지나야지만 안정화가 되고 미국에서도 뭐 나쁜 얘기 좋은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안정이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일단 매매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강연회를 온라인 또 준비를 했으니까 월요일 날 또 강연회 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참 아쉬우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이 전문가님의 강연회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증시가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나스닥은 17,0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역시 다시 한번 박스권 테마 장세 재현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바이오니아, 매수가는 34,00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